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물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그동안 저희 돈도 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시면서 이구동성으로 문의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채권을 의뢰하면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 회수가 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면서 물어보시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고 어떤 추심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고 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 온라인에 부실 채권 무조건 받아준다는 광고가 정말 많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보이는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에 떼인 돈 100% 받아준다는 광고를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허황되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 선불을 주거나 수많은 금전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웬만하면 실적과 수입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에서 회수 실적이나 성과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급여만큼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능력과 확실한 믿음을 주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은 2021년도 한 해 세일신용정보회사 전체 회수 실적에 따른 최우수 상장입니다. 그리고 회수 실적표와 급여 내역 등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세일신용정보는 전국 수십 개의 시점과 1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중에 최우수 실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 15년 연속 제가 일했던 세안신용정보 그리고 세일신용정보 회사에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추심을 잘 하느냐고 물어보면 한참 부족하고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 제가 실적과 수입을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채권을 배정받게 되면 내 돈을 떼었다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추심을 하죠. 그렇게 최고의 채권 회수 실적을 올리고 있어도 회수율이 솔직히 30%를 넘기기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 채권자분들이 만약 10건을 의뢰하시면 그중 3건 정도가 한두 달 정도 단기간에 회수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7건은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광고에 떼인 돈 100% 받을 수 있다, 또 무조건 받아주겠다는 허위, 가장 광고들을 보면 현실을 알고 있는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할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추심 직원 중에서도 한 달에 실적과 급여가 100만원, 200만원도 안 되는데 버젓이 무조건 회수해주겠다고 네이버와 유튜브 등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많은 채권자분들이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로 사람을 꼬드겨서 돈을 받아가고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허위 광고와 과장 광고에 속는 분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24살에 신용정보회사에 입사를 해서 5년을 일반 추심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10명의 직원들과 지점을 오픈했었고 총 21년 동안 추심 업무 한 길만 걷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저희 단톡방에 1000명에 가까운 분들과 주변에서 저희 돈도 사무실 시스템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돈도는 신규 추심 직원들이 들어오면 지금도 제가 직접 법률과 추심 절차 교육을 합니다. 아씨, 왜 진행을 하는데 유체등록 강제입행을 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빨간 딱지라도 붙여놓고 얘기를 해야. 놓고 빨간 딱지 붙여 놓고 해봐. 놓고. 자, 채권 추심 직원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다. 가가지고 오늘 50만원 받으면 안 돼. 이거는 찾아올라 가야 돼. 가가지고 분란을 만들어야 돼. 통화하고 나면 땀이 줄줄 흘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변제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00통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다. 내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감정 섞어서 하면 하루에 1000통 해도 사람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기력이 쭉 빠진다니까? 기본적인 업무 교육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추심 업무에 잘 적응을 하면 전국 지점에 배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저희 돈도의 전 직원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14시간, 또한 주 10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결과 타 신용정보회사나 다른 지점의 개인 실적 그리고 회수율과 급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자, 그렇게 영혼을 불태워서 근무를 해도 회수율이 30%를 넘기기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수 기간을 많이 궁금해 하시죠.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나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회수가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3년, 5년이 지나도 회수가 안 되는 채권도 정말 많죠. 자, 저희 돈도 사무실로 채권이 의뢰가 되고 접수가 되면 3가지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한 2가지의 조사인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는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가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채무자에 대한 신용상태, 금융거래 정보,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신용조사는 채무자를 파악하는 것 중에 극히 일부만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 후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조사와 사건에 대한 파악, 그리고 회수 계획을 잡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가 누가 배정되느냐에 따라 돈을 받고 채권 회수에 성공하는 확률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담당자의 활동력과 역량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탐문과 조사, 그리고 조회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추심 담당자는 채무자의 거주지, 가족관계, 임대차 현황, 경제활동, 주변 사항들을 전부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와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사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진행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채권자와 통화 면담을 할 때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지금까지 채무자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약속을 어겨왔는지, 또한 채무자의 성향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사항도 전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조사, 그리고 채권자와 면담 과정 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에게 어떻게 회수를 할지, 또 채무자의 약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 전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분들이 의뢰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회수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처음 전화를 하시거나 접수를 하시면서 회수 가능성과 기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그런 조사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면 정확한 회수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 신용불량자인 채무자, 또 자신의 명의로 통장 하나 쓰지 않고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활동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에게 어떻게 회수를 하십니까? 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죠. 자, 저희 돈도 사무실 말고도 일반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되는 채권들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만약 100건이 접수가 되면 신용 상태가 양호한 건은 5건, 그러니까 10건으로 따지면 한 건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95% 이상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불량자의 자신의 명의로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들이겠죠. 저와 저희 직원들은 매일같이 그런 사건들만 보고 재산 하나 없는 채무자, 신용불량자인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생활이고 그런 사건을 다루는 것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이죠. 자,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용정보회사에 접수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대부분 그런 악성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힘들거나 어려워서 채권자분들이 접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채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용정보회사들은 연간 수조 원의 돈을 회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분명 악성 채무자들에게도 회수하는 방법과 추심 담당자 각자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채권자분들도 각자의 일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과 장사를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가사 일을 보시는 주부님들도 계시겠죠. 자, 만약 채권자분들 중에 요리가 직업인 분이 저한테 요리를 대신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계란 후라이 하나 잘 굽지 못하는 제가 요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광등 하나 잘 갈아 끼우지도 못하는 제가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날 것입니다. 추심 업무도 똑같습니다. 자, 추심이라는 업무가 그런 95%의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추심 업무는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조회 및 조사를 통하여 추심 계획과 향후 일정을 수립하죠. 자, 또한 채무자와 미팅 시 말투와 복장, 대화 방법, 협상과 합의 등의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메모하고 설계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데이터와
추심 담당자의 노하우로 채무자에게 돈을 내놓게 만드는 것이 추심이란 업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채무자의 신용조회표나 초본 하나만 봐도 채무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전부 가늠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가장 기본적인 추심 통화 방법 두세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홍길동이고 채무자는 이도령이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 채무자와 처음 통화를 하면서 첫 인사를 하고 신분을 밝히는 몇 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이도령 사님 되십니까? 여기 연락드린 곳은 세일신용정보 이성훈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이도령 씨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투와 억양은 일반 은행이나 카드 회사 등 금융권 단기 채권팀에서 하는 멘트 정도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보세요. 이도령 씨 되시죠? 여기 세일신용정보 이성훈 지점장이라고 하는데 당신 채권자 홍길동 씨 알고 있죠? 이건 첫 통화 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멘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하십니다. 이도령 사님 되십니까? 여기 세일신용정보 이성훈 지점장입니다. 채권자 홍길동 씨 알고 계십니까? 추심 절차로 연락드렸는데 조사를 하고 서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이건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세무서 직원같이 차갑게 압박하는 말투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세 가지의 통화 스타일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한 통화 방법이나 말투, 억양, 목소리 등도 상대방, 즉 채무자에 따라 수백 가지도 넘는 면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첫 통화와 짧은 첫 인사말이지만 채무자가 받아들이는 압박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나이가 젊은 경우 극존칭을 쓰고 사장님이라고 떠받들여주면서 합의와 채무 변제에 대한 의무감을 심어줄 때도 있겠죠. 반대로 어떨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강렬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제활동, 가족관계에 따라서도 통화 및 협상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자, 채무자의 사항을 파악하고 오전, 오후, 저녁 언제 전화를 하면 합의가 잘 될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와 말투, 또 대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지도 전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화 중간중간에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의 약점을 조금씩 건드려 주기도 하고 확실한 포인트를 잡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대화 스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채무자의 첫 통화가 채권 회수 성공의 80% 이상을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21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들과 똑같은 대화 방식, 업무 방식으로는 채무자에게 어떤 압박도 되지 않고 전화를 끊고 나면 단 하나의 기억조차 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신만의 수많은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추심 직원과 채무자의 통화 면담이 끝나면 채무자는 집에 자기 전에, 아니 꿈에서도 그 추심 직원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도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그 압박감에 다른 돈을 안 줘도 저돈만큼은 무조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 추심 업무입니다. 자, 어떨 때는 세상의 최고의 천사처럼, 어떨 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죠. 세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수도 없이 많고 그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대여금, 손해배상, 운송료, 위자료 등, 아니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다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종사하는 그 관련 업계나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채무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관련 업무, 또 관련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통을 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화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하지 못하면서 그냥 무시만 당하고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추심 업무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건에 따라 채무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과 사항을 만들어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만 돈을 받고 채권 추심에 성공할 것입니다. 21년을 법률과 추심 절차를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추심 업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법률과 법적 절차로 채권 회수를 성공하고 돈을 받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꿈만 같은 일인 거죠. 법만 가지고 채권 회수에 성공한다면 법이 있는 우리나라에 채무자가 왜 있겠습니까? 자, 돈을 받는 채권 회수의 과정이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법률 지식과 절차는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게 안내하는 이정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어떨 때는 속력을 올리고 어떨 때는 속도를 낮추고 침착하게 가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나거나 무언가 튀어나오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또한 밤에 갈까 아침에 갈까 언제 출발하면 좋을지 교통 흐름과 컨디션을 보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주변 상황과 돌발 변수까지 전부 생각하여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도착하고 채권 회수에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법적 절차만 남발하는 채권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경우 인터넷에 나오는 법 조치를 다 해본 분들도 있죠. 자, 그리고 씩씩하게 나는 채무자를 상대로 많은 법 조치를 해봤다고 자신있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수가 안 됐을까요? 그런 상황은 예를 든다면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이 났는데 평소에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차를 고쳐보겠다고 나사를 풀고 이것저것 뜯어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턱도 아니게 오일통에 워셔액을 넣고 하면서 차를 엉망으로 해놓는 경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면 그제서야 포기하고 차를 고쳐달라고 정비센터에 가면 수많은 정비 비용이 들거나 오히려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추심해서 계획 없는 법적 절차는 자신의 채권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어떤 방법으로 추심을 하고 회수하느냐는 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런 경우를 당해보거나 또 지금 돈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하고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오늘 영상으로 그런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못 받고 있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로 접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자, 제가 정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한 채권자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필히 채권 회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고민과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